K-POP은 코리안 파푸열러 뮤직 또는 코리안 파푸 뮤직의 약자로 한국 문화의 일부로 한국에서 시작된 음악 장르입니다. K-팝이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한류가 일본의 문화? 의심이 생긴 작곡가의 한국 방문. 이건 말이 안 돼. 백일 음악이 정말 한국기야. 한국의 호텔 안. 침대에서 며칠간 안 움직인 것 같은 흔적과 함께 한 서양인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귀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범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인 아그네타라고 합니다. 작곡을 시작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점점 머릿속에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커뮤니티에서 K-팝 목록이 정리된 글을 보게 되었고 그냥 한 번씩만 들어보기로 하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K-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K-팝의 대부분의 곡들이 외국 작곡가의 손을 타는 경우가 많고 저한테도 간간히 한국의 유명 가수의 노래,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실이 있다 보니 저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표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굳이 K-팝을 듣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젠 도망칠 곳이 없던 저는 K-팝을 듣기 시작했고 꽤나 좋은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되었으며 그런 노래들을 분석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상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죠. 한국의 대중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정보였죠. 그렇다면 일본의 음악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본의 음악도 들어보기 시작했지만 무언가 닮은 듯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거의 음악들을 듣고 싶어졌었는데 아쉽게도 유럽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고 조금 더 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잔뜩 들게 되었을 때쯤 정말 신의 뜻처럼 한국에서 연락이 왔고 저의 곡을 쓰고 싶다고 한번 영상으로 미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저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견을 말한 이후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국으로 향하는 일정을 잡았고 무언가 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꼭 제게 깨우침을 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었으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을 도착해서 처음 느껴지는 공항의 모습은 상당히 한국다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이 아닌 정말 제가 느낀 한국 그대로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한국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오는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게 꽤나 다양한 방법으로 길이나 정보들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가득 찬 첨단 기술들로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과도할 정도로 넘쳐나는 편의 시설은 배려와 따뜻함 그리고 넉넉한 인심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람만의 특징과 상당히 부합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중 나온 회사 직원과 함께 곧장 회사로 향하면서 일의 진행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 노래를 곧장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작곡가와 협업을 진행해서 좋은 부분만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저는 일의 진행 방향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K-팝의 역사가 더 궁금했고 어디부터 음악을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으며 어떤 일본 음악들과 비교를 해야 할까 고민도 같이 하면서 가고 있었고 도착한 회사엔 직원이 말한 대로 저 말고 다른 작곡가들도 있었으며 그들과 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영어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았고 꽤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간 그 작곡가와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꽤나 친해지게 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었고 많은 음악을 추천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동료들이 전해준 플레이리스트를 내 하나둘씩 듣는데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 가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뜻은 몰랐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는 그 선율과 분위기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재하와 김광석이라는 가수는 제 심금을 울리는 선율 등을 보여주었고 그런 곳에서 한국인만의 독창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료가 추천해준 일본 음악들도 듣고 분석하면서 불편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순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일본의 음악이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금방 해소가 되었는데 공통성이 있다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하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따라했다거나 표절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유행을 따라갔다고 보는 게 좋겠더군요. 실제로 공통성으로 보인 것이 음악적인 것보다는 장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에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노래를 듣다 보니 조금은 특이한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일본 음악에는 없는 것들이 한국 음악에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거 한국의 음악이 일본의 동년대 음악보다는 조금 더 장르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일본의 깊은 음악들을 못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많은 음악이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보여지는 것은 엔카와 듣기 좋은 재즈 음악을 전통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조금 더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이 발전을 하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아시아 음악의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으며 그런 이미지와 일본의 선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8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은 결을 달리하기 시작하니 말입니다. 80년대 일본의 음악은 지금까지 발전해오던 분야로 해서 갈수록 발전이 되었으며 더욱더 진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한국은 다양한 음악의 발전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음악들은 트로트부터 댄스 등 다양한 음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다양한 음악으로 공부를 하고 발전해온 한국의 음악들은 오랫동안 한 음악을 한 것 같은 일본의 음악을 갑자기 따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정보가 한정적이던 당시에는 그런 음악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이 실렸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음악을 겉핥기식이 아닌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로 하고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유재하님과 김광석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사의 뜻을 알고 싶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친해진 한국 작곡가에게 가사를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상당히 무례하고 힘든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번역을 해주는 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떼를 부리듯 부탁을 했고 그 작곡가 친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며칠간 감감무소식이었으며 친구에게 과도한 부탁을 한 건가 싶어서 포기하고 돈을 주고 맡길 사람을 찾으려는 순간 친구에게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떴고 여러 번 메일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인가 싶어서 글을 찬찬히 읽어보려는데 작곡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그 친구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다양한 문장들과 표현법이 있어 며칠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였고 원래는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열정이 멋있다는 생각과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면 정확히 표현을 못 해줄 것 같아 본인이 꼭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에 꽤나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받아본 저도 상당히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사 한 편에 써져 있는 가사는 몇 장이 될 정도로 꽤나 길게 해석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이해를 못할 만한 글들은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까지 해주었던 것이죠. 친구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가사를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는데 참 대단한 가사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가사도 있었고 사랑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등 수많은 가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가사는 선율로만 느끼던 감동을 수십 배까지 증폭시켜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가사였고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잘 쓰여진 단편 소설을 보는 듯하였으며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사각이죠. 그런 와중에 이런 가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고 외국 가사처럼 다른 이야기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외국의 많은 노래가 히트를 치고 만들어지지만 한국까지 알려지지 않는 많은 곡들이 있고 대부분의 노래들은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죠. 하지만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외국 노래들의 사랑 노래는 대부분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사용하고 중간중간 비유를 한다면 한국의 많은 가사들은 대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보단 무언가에 비유해서 만들어지는 가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유재하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같이 선율과 가사가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서 끝없는 아련함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악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귀한 작품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김광석님과 유재하님의 음악을 모두 다 들어보았고 거기서 제가 잊고 있던 음악과 관련된 팀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죠. 언제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순수성은 잊고 돈만을 쫓아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번 더 음악을 시작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숙소에 누워 한국의 오래된 음악들을 들으면서 감상에 빠져 있게 되다가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작곡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다시 한번 난감한 듯한 말을 했고 그러지 말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잡고 저는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게 친구를 만나러 갔고 저를 만난 친구는 밥을 먹으면서 아쉽게도 저 두 분은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두 분 다 돌아가셨단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는 선에선 최대한 성실히 대답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았을 때 음악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서 상당히 놀라게 되었답니다. 바로 한국만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걸이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슬픔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는 굳이 계속해서 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의 의미를 물었을 때 슬픔이나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감정처럼 한순간에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표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감정처럼 보인다고 제가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이 그런 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요즘 음악에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고 유행가처럼 순간순간 자극적인 음악이 많이 나와
본인도 아쉽다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음악에서 많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국의 정신이라 불리는 얼과 감정인 한을 배우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의 음악은 일본의 음악을 따라간 적이 없고 그들의 음악보다 감정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항상 앞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요즘 외국에서 유행하는 K-팝도 분명히 그런 독창성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 작곡가가 참여를 하지만 제가 일을 해본 결과 일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었고 꽤나 많은 부분을 한국 작곡가가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부분에서 한국적인 것이 추가되면서 해외에서도 들어본 듯 하면서도 특별한 음악으로 인식을 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국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느꼈던 순수성을 살려서 다시 한번 저의 음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며 조금은 모자라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한국적인 것들을 제 음악에 섞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음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회사와의 일은 어그러졌지만 이렇게 더욱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도 싶네요. 천재방명이라는 말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요절한 많은 음악인 분들은 분명히 천재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언젠가 제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꼭 한국에서 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 이슈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없다. 멀건 가깝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게 문화이다. 그 문화 중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가장 적합하게 움직이는 것이 대세화된 대중문화가 되는 것.